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025년 3월 24일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정우의 휴게소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건조한 계절이죠. 전국의 많은 곳에서 요즘 화재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참 안타깝게 또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또 경북 쪽에서, 경북인지 경남인지 그쪽에서 또 산불이 막 크게 났는데, 그 고속도로를 통제할 정도니까 꽤 큰 화재인 것 같아요. 불조심들 많이 하시고 특히 담뱃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니까 저희 사는 인천 쪽에 서구에도 얼마 전에 작은 화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건조한 날씨다 보니까 이 불들이 그 화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특별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또 행사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그걸 좀 전달해 볼까 합니다. 이제 4월, 5월 되면 벚꽃이 많이 또 만발하게 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벚꽃 축제라고 해서 인천 대공원에서 진행되는 건데 2025년 4월 5일 랜덤 플레이 댄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랜덤으로 하는 또 춤 공연인 것 같아요. 이게 4월 5일 토요일이니까 또 버스킹이 또 3시부터 시작하고 리허설이 2시부터 시작한다. 랜덤 플레이 댄스는 본 공연은 4시네요. 4시부터 시작이 되네요. 저도 갑자기 이걸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게 장소는 인천 대공원 어울 큰마당 또 이고 또 주차는 유료예요. 그냥 인천 대공원에서 하는데 그 주차장이 유료지만 또 혼잡이 하니까 또 대중교통을 또 이용하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요 주체는 지금 여기 랜덤 댄스 서창연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최를 하고 주관은 인천 대공원 사업소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문의 전화가 010-9016-7989 010-9016-7989 이렇게 되네요. 이게 보니까 랜덤 댄스가 이제 플레이가 뭐냐면 이제 그 팀별로 나와서 이렇게 랜덤으로 치고 하는 이런 춤인데 제가 행사 때 잠깐 또 구경을 했었는데 참 재밌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가족분들하고 같이 또 나들이 계획을 맞이하셔서 벚꽃도 구경하시고 요 공연 관람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행사는 또 요거 하나 전달해 드리고요. 이번 초대 손님으로는 현재 택시 전문 채널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요. 개인 택시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 전문인데요. 하기정 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꽤 오래되셨어요. 한 3년 4년 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빵디하고도 친분이 두터운 아주 친하죠. 제 또 이제 따로 또 박방 TV 유튜브에도 최다 출연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기정 대표님을 모시고 택시의 궁금증을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하기정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청취자분들한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청취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요. 저는 택시 전문 채널 하기정 TV의 하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진작에 또 이렇게 좀 모셔보고 많은 얘기를 택시의 궁금증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요즘에 또 은퇴하신 분들도 하면 노후를 어떻게 생각할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보통 보면 택시도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궁금증을 저도 참 궁금이 많은데 이왕이면 전문가를 모시고 네. 얘기를 듣는 게 나서 네. 미리 섭외를 제가 작년부터 했는데 이제 여기 또 방송을 또 찾아주시네요. 내가 좀 개인적으로요. 네. 또 하는 일이 또 많다 그러게요. 보니까요. 네.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약속을 좀 늦게 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택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네. 택시가 또 어렵거나 길 찾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겁도 많이 내시고. 네. 그 이런 건 어렵지 않을까? 그거 네. 한번 한 말씀 뭐 처음에 네. 우리 저 대표님도 초창기 때는 많이 망설이고 했을 거 겁도 그렇죠. 나고.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한번 던져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택시 업에 뛰어든 지가 지금 14년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뭐 시민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아마 뭐 회사 택시, 뭐 법인 택시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택시에서 한 6년 정도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지금 개인 택시 8년 차에 지금 진입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개인 택시 하면서는 이제 무사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시민분들이 택시를 타시면서 이 택시가 과연 회사 택시냐 개인 택시냐 사실 잘 구별을 못해요. 그렇죠. 구별을 못하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택시 만약에 처음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좀 어렵죠. 네,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운전만 하는데 뭐가 어려워? 그냥 손님이 내렸다 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다음에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다니고 겨울에는 시타 빵빵하게 틀고 다녀서 너네 택시 기사들 뭐 그렇게 니네 힘들지 않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택시를 한 번이라도 운행을 하시고 택시업에 종사하셨다고 하시면 굉장히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만큼 굉장히 중노동입니다. 왜냐하면 긴장감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사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손님도 봐야 되는 입장,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앱을 통해서 호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핸드폰, 휴대폰을 좀 보면서 운행을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서 굉장히 긴장되고 좀 또 보통 10시간, 12시간 앉아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는 좀 않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보통 네. 이제 정년 퇴임하거나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아까 택시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 지리를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한 인천 지리를 아무리 많이 아신다고 그래도 워낙 넓기 때문에 뭐 인천 서구 아니면 뭐 연수구 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모르시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실 그 내비게이션이 많이 발달을 해서 손님이 만약에 손님도 모르고 택시 기사님도 모른다고 하면 뭐 내비에 의존해서 요즘은 또 내비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하지만 택시를 초보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건 뭐냐면 어떤 손님에 대한 응대. 왜냐하면 택시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네. 불특정 다수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손님들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모르시고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요즘은 워낙 뭐 저도 이제 택시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택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떤 초보에 대한 어떤 길라잡이로 좀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지금은 진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좀 이렇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예전보다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내비도 잘 안 돼 있고 뭐 그 전에는 또 어떤 손님에 대한 어떤 에티켓 이런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많이 해소가 됐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게 또 은퇴 후 또 노후 대책으로는 개인 택시가 괜찮을까요?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다 포함된 건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택시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네. 드린 거고요. 네네. 지금 뭐 은퇴 후에 아니면 지금은 사실 우리 진행자님이나 저나 나이대가 이제 한 50대가 이제 됐잖아요. 네네. 사실 지금 50대 직장 그만두고 어디 다른 데 들어갈 누가 뽑아주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어떤 그다음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고 조기 퇴직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은퇴 후에 어떤 경기가 워낙 지금 어렵잖아요. 뭐 장사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막 이러시고 그다음에 퇴직금을 받아갖고 거기에 뭐 1억을 투자 안 되는 3억, 4억, 5억을 투자해서 뭐 치킨집, 커피 전문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분이 시작하시면 3-4분 살아남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폐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아니면 관공서에서 공무원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은행에서 뭐 여러 부류의 분들이 지금 개인 택시 쪽으로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 분들도 은퇴 후에 뭘 자기가 제2의 인생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개인 택시를 그나마 좀 제일 많이 선호한다. 그다음에 어느 조사 기관에서 제가 봤는데요. 우리 소방 공무원 퇴직하신 분,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과연 퇴직하면 어떤 제2의 인생 직업을 할 것인가 한번 알아봤더니 개인 택시가 1위로 나왔습니다. 오. 네. 네, 그만큼 안정적이고 그만큼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고 내가 하는 만큼 대가를 받는 게 저는 개인 택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보면 택시에 뭐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네. 택시를 하면 네. 보통 이제 월급처럼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택상 마스하면 벌이가 괜찮은지 이런 것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개인 택시뿐만 아니라 또 회사 택시도 그렇고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택시를 하면 아니면 개인 택시를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 그다음 또 많은 유튜버 채널에서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700만 원 번다, 500만 원 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요 좀 잘못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사람마다 어떤 능력 차이가 있고 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만큼 뭐 어떤 분은 5시간 일을 하고 어떤 분은 8시간 일하고 10시간 일을 하는데 각 사람마다 그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어떻게 보통 평균은 얼마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 보통 회사 택시,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월급 이제 왜냐면 회사 택시 같은 경우는 기준금, 산학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를 회사에다 내고 내가 월급을 받는 구조잖아요. 근로자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뭐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 좀 많이 가져오시는 분들도 한 400만 원 정도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제가 인천을 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보통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버시는 분들은 그 이상의 수입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1년에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보통 그 시간이 때 운전을 하시고 나서 그 수입이 또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요즘에 또 이렇게 택시들 이용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요즘엔 어떻게 손님들하고 뭐 이렇게 마찰도 생기는 또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드신 분들은 꼭 특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전자에 좀 말씀드렸듯이 네. 택시에는 네. 뭐 진짜 별의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타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택시 기사들도 어떤 분들이 탈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택시 한 대당 하루에 승객을 보통적으로 태우는 게 한 20팀에서 30팀 정도.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혼자서 타시거나 아니면 2명 이상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낮에 주간에는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없지만 야간에는 사실 좀 주치자분들 네. 좀 술을 드시고 타시는 분들이 좀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좀 어떤 마찰들 그다음에 또 시비 그다음에 어떤 택시 요금 때문에 시비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택시 기사님들을 좀 폭행하시고 심지어는 좀
칼 갖다가 그러니까. 찌르시고 참 안타깝다. 그다음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해서 정말 중상을 당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좀 여러 부류에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쌍욕 먹고 그다음에 얻어 터지려고 우리가 밤에 나가서 그렇죠. 택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우리 택시 기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많은 국민분들이 어떤 서비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의 서비스는 승객을 모시고 정말 안전하게 승객이 가자고 하는 목적지까지 아니면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게 저는 우리 택시 기사의 기본적인 서비스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마땅치 못하게 생각해서 네. 택시 기사를 막 욕하고 뒤에서 때리고 발로 차고 택시를 부수고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지자체 아니면 우리 경찰에서 좀 강력한 어떤 처벌 규정들이 좀 더 마련되지 않나 좀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또 빵디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 술을 딱 드시고 안전하게 모신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운행 중에 폭행하고 기사를 폭행하면 본인한테도 큰 저거 일인데 네. 그걸 모르고 그 의식을 하니까 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절대 본인한테도 그게 좀 왜 그러냐면 그거는요 택시 안에서 예를 들어서 택시 기사가 이제 택시를 운행 중에 만약에 승객이 뒤에서 막 폭행을 가할 때는요 그거는 정말 택시 기사도 생명이 위험하지만 그렇죠. 그 뒤에서 막 폭행하시는 분도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요. 왜냐면 폭행하다가 운전대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을 칠 수도 있고 다른 차를 또 박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상가로 돌진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좀 이거는 살인행위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진짜 그거 좀 다시 한번 인식이 되셔가지고 네.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 승객 입장에서 네네. 예전에는 딱 다니면 택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웹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네. 택시를 또 부르면 또 가고 예약제로 간단 말이에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우연적으로 이제 술 한잔 딱 먹고 하게 되면 네. 택시를 딱 부르는데 택시가 안 서요. 네. 빈 차인데도 그냥 지나가고. 네네. 요런 거는 좀 제가 이 청라 쪽에서 한번 탄 적인데 그거 제전에 한번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거의 1시간 정도를 네. 택시에 빈 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쓰지도 않고 가더라고요. 네네. 예약도 아니고 빈 차인데도 네네.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우리 진행자님이 조금 뭐랄까 과거에 네. 틀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좀 그래?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길에서도 우리 네. 이게 우리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길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빵, 네, 그렇지. 네. 네. 이제 길에서 이제 태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플랫폼 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데 지금은 좀 세상이 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택시 기사들도 거의 한 80% 이상을 택시 앱 호출을 통해서 지금 호출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행자님도 우리 인천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플랫폼 택시다 그러면 어떤 뭐 카카오 택시라 뭐 우버 택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인천에서 또 이음 택시 우리 아마 지금 300만 인천 시민분 중에서 제가 알기로 거의 200만 명 이상이 이음 카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 그 앱에 들어가시게 되면 택시를 똑같이 호출할 수 있는 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음 택시를 통해서 택시를 만약에 탄다고 하면 10%의 적립률까지 생기니까요. 이런 걸 좀 이용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진행자님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야 내가 택시를 잡는데 저 빈차가 막 가 근데 쓰지 않고 가. 네. 그럼 보통 우리가 하면 저거 오해하죠. 승차 거부하는 그렇죠. 거 아니야? 네. 내가 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죠, 날 태우지 그렇죠.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앱 호출을 받고 가는데요. 네. 우리 택시 기사님이 좀 바쁘다 보니까 예약이라는 불을 켜놓고 등을 켜놓고 좀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도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많은 시민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봅니다. 대표적으로 좀 어떻게 좀 제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네. 역시 반응이 좋네요. 네네. 그러면 네. 택시에 대한 이게 하기정 TV는 네. 개인 택시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네. 표현한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뭐 택시를 뭐 굳이 뭐 개인 택시다, 뭐 법인 택시다 아니라고요. 요거는 같이 좀 통합을 해서 우리 하기정 TV는 택시는 좀 저는 한마디로 좀 의미를 하자면 제가 14년 차 해보니까요. 네. 소금이다.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정말 그 한평 남짓된 공간에서 그러니까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 많게는 정말 어떤 생계를 위해서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도 이 좁은 곳에서 운행을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는 만큼 택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보시면 택시 미터기라고 택시 요금이 찍히는 걸 다 네. 보실 겁니다. 그거는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운전대를 잡으면서 도로를 달릴 때 내가 하는 만큼 수입을 걷어들이는, 그래서 정말 거기에 피땀 어린 눈물들, 기쁨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택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소금의 역할, 그다음에 우리 많은 시민분들의 어떤 교통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금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요즘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네네. 외국 분들이 또 그렇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내려서 뭐 남대문이나 가시고 아니면 홍대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가시고 하는데 네네네. 택시를 보통 거의 100% 택시를 이용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터기로 이용이 간다 네. 했는데 보면 매스컴들 요즘에도 보면 네네. 긴장 아니. 그래요? 보면 네. 그 메터기를 조종하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바가지 요금 네. 해서 신고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손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네네네.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우리 대한민국의 택시의 한 사람으로서 네. 또한 인천 택시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부끄럽고 제가 대신 좀 죄송하고 사과드릴 일이고요. 지금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는 그런 어떤 부당요금, 네. 바가지 요금 이런 행위가 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건 좀 사실이고요. 지금 뭐 인천공항이나 아니면 뭐 여타 뭐 다른 데서도 사실 좀 몰지각한 우리 택시 기사님들 중에 네. 왜냐면 그 미꾸라지가 정말 맑은 그렇죠. 물에서 그래요. 흐려 놓는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25만 명의 택시 기사님이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15,000명의 택시 기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정말 쓰레기 같이 정말 몰지각한 일부의 분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분들한테도 이렇게 부당요금 씌우고 바가지 요금 씌우고 이런 기사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요, 저 벌금 좀 강하게 매겨라. 뭐 20만 원, 40만 원 매기는 게 아니라 정말 100만 원, 뭐 1000만 원 매겨서 정말 택시 면허 취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가줘야 우리 많은 우리 택시 기사님, 성실하게 일하시는 택시 기사님들이 욕을 안 먹고 네. 정말 즐거운 택시 네. 맞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당 요금 안 하고 정식적으로 비싼 택시 요금 주시고 타시는데 네. 그만큼 대가를 좀 치렀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말씀 잘해주셨는데 진짜 요 라디오를 들으시고 그분들을 좀 되게 계셨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네. 정직한 또 기사분이 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진행자님 제가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네. 뭐 택시가 승차 거부를 했다, 부당 요금을 했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부당 요금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뭐 저기 나온 적인데 그다음에 택시가 승차 거부하네 그러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 택시를 신고를 하셔야지만 네. 그 택시 기사가 처벌을 받고 네.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런 택시 기사가 1차, 2차, 3차 처벌을 받고 나중에 정말 면허 취소가 되면 택시업계에서 퇴출이 되면요. 네. 정말 우리 많은 국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정말 좋은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래서 꼭 신고를 해주시기를 네네.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기정 TV도 대표님이 좋은 또 정보를 주셨네요. 저는 뭐 택시 기사라고 그래서 네네네. 뭐 택시 기사님 편만 들은 게 아니라 네. 우리 택시 기사들도 좀 변해야 되고 우리 택시를 이용하시는 많은 국민분들이나 시민분들도
같이 변해야 택시 에티켓이 저는 완성이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네. 예, 만약 그런 부분이 생겨서 손해 보셨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해주시면 네. 또 부당한 그 저거를 또 기사분한테 불이익을 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니까. 네, 120번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120번이랍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딱 지금 14년 동안 네. 택시를 운행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 또 운행하면서 그 동안에 재밌는 또 에피소드나 또 감동적인 얘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봐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재미난 얘기나 아니면 또 진짜 눈물 흘릴 정도 감동적인 얘기가 있으면 한 2가지 정도로. 눈물 흘릴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보통 우리 뭐 저뿐만 아니라 네. 많은 택시 기사님들 중에 보통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그렇죠. 또 10년 이상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소설책 한 권은 다 쓰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택시 유튜버 채널을 또 운영하면서 한 5년 정도 운영하면서 제일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뜻깊었던 게 뭐냐면 우리 사실 많은 시민분들이 몰랐을 거예요. 야, 택시는 그냥 하루 종일 다니고 365일 운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2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이틀을 일하고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했던 네네. 그 기간이 50년 동안 이어져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문제를 좀 바로 잡고자 많은 노력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택시인분들이 좀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우리 제가 또 택시 유튜버 채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면서 그 전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님이 계실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개인 택시들한테 좀 불합리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좀 너무나 낡은 규제다. 뭐 이런 걸 지적해서 또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50년 만에 네. 바꿔줘서 지금은 우리 인천 택시들도 아니면 또 우리 전국에 있는 개인 택시 분들도 언제든지 365일 아니면 언제든지 또 내가 쉴 수 있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개인 택시 부재 해제를 해서 저는 그래도 우리 25만 택시 기사님들과 100만 명에 되는 가족분들한테 조금 더 큰 이득을 좀 가져다 주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택시는 그냥 서 있으면 택시 요금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택시는 탔다고 하면요 신호 대기를 하거나 택시가 정차에 있어도 택시 요금은 올라갑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럼 제가 좀 거꾸로 반문을 드리자면 그럼 택시가 후진을 하면 택시 요금이 깎아질까요? 우리 진행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택시 기사가 신호를 일부러 지키려고 거기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택시 기사님들도 신호는 정확하게 지금 안전한 거니까요. 그래서 택시 요금은 그대로 서 있어도 좀 미터기는 100원 이렇게 올라간다. 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진행자님이 좀 어떤 에피소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016년도에 청라에서 네. 좀 아주 엄청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라에서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박아서 네.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KBS에도 제가 출연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제 그때도 당시에도 손님이 타고 있었지만 승객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그 차가 시속이 138km로 달려서요.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박았어요. 거기서는 승용차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남편분만 살아남고요. 아내분, 그다음에 이제 장모님, 5살 남자 아이. 아이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가 한 20m 정도 날아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화재도 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조금 이제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차가 워낙 많이 찌그러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분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하고 5살 손자 아이는 이렇게 포개져 있어갖고 그때 당시에 사고 나자마자 제가 달려갔기 때문에 그 5살 아이를 좀 꺼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 창문이 부셔지고 하는데 그 5살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체온이 좀 느껴졌는데
제가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그 차를 제가 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음주는 정말 살인 행위고요. 그때 일가족 그때 아마 여기 난리 났었을 겁니다. 전국 이게 지금 그렇죠.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뭐 워낙 들썩들썩했었고 그래서 그 남편분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많이 다쳤는데 나중에 제가 좀 알고 보니까 가해자분도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해자분도 제가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가해자분은 아마 4년형을 선고받다가 짧다. 나중에는 아마 항소를 해서 1년 더 감형이 돼서 아마 3년 지금은 출소를 했겠죠. 아유. 출소를 했는데 저는 그 피해자 남편분 혼자 사는 남으셨잖아요. 네네. 뭐 정말 그때 당시에 내가 그 피투성이 막 살려달라고 내가 안전벨트 풀어주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그 남편분은 아이도 잃고 아내분도 잃고 장모님도 잃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택시하면서 그 부분이 좀 제일 안타까웠던 그러게요. 좀 사연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예.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때 생각하고 좀 감정이 약간 네, 왜냐면 5살 아이, 그렇죠. 5살 아이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좀 포개져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왜냐면 저도 지금 2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정말 저 아이라도 제가 좀 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일가족 3명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다 아이고. 사망하셨더라고요. 예,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음주운전은 진짜 뭐 그것도 살인 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시를 하면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다니시면 막 교통사고도 보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그쵸.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막 구해내고 막 차가 뭐 어디 막 날아간 거 막 운전자 끄집어내고 뭐 그다음에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 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정말 급하게 지금은 119 구급 때 이제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정말 막 어디 막 다쳐갖고 막 피가 철철 흘려갖고 왜냐면 응급차를 부르기보다는 빨리 택시를 타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위급한 환자들을 많이 태웠었어요. 막 임산부도 태우고 정말 여기 막 교통사고 나서 막 피가 철철철 흘리는 환자를 태워서 막 응급실도 제가 가서 뭐 그런 건 사실 택시 요금 못 받잖아요. 그렇죠,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들어가시라고 해서 막 뒤에 시트에 있는 막 피가 흥건한 것도 제가 막 혼자서 막 세차도 많이 하고 아이고. 뭐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그래도 좀 뜻깊었던 건 뭐냐면 저로 인해서 급한 환자들이 어찌됐든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서 잘 이렇게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한편으로는 되게 기쁜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때 보면 경황이 없어서 그분들도 했지만 좀 지나면 또 고마움의 또 표시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야 제가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모의 심정,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도와주고 그러면 내 마음도 좋으니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여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씩밖에 왜냐면 보시잖아요. 막 지갑 같은 거 막 5천만 원 현금 막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막 임신하신 분들 막 병원에 태워져서 막 애기 막 저기 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택시 기사님들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우리 국민분들이 정말 흔히 말해서 택시 기사는 양아치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그런 색안경을 끼지 않고 더 좋으신 분들이 많다. 좀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택시 타면 혹시 그런 정보나 이런 거는 제일 빠른 게 택시 타면 다 알 수 있다. 이런 당연하죠. 얘기도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죠? 모든 걸 기사분들이 네네. 모든 걸 제일 먼저 아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것도 있고.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타시면서 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좀 세태가 우리 진행자님이나 우리 앞에 PD님도 계시지만 네네. 우리 예전에는 택시 타면 택시 기사님하고 이런저런 그렇죠. 얘기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젊은 분들은 사실 택시 타면
귀에다 뭐 이어폰 같은 거 꽂고 음악 핸드폰 듣고 보고. 그다음에 또 택시 기사님들이 그렇죠.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그다음에 또 그런 거 택시 기사가 이야기 시키면 무슨 택시 기사가 이야기 시키냐고 운전이나 하고 가시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졌는데 좀 그런 거 보면 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조금 너무 좀 차갑게 가지 않나. 그렇죠. 많이 변했죠. 예, 좀 이게 좀 그 전에는 우리가 막 아기를 타면 막 사탕도 주고 귤도 주고 그렇죠, 했는데요. 그렇죠. 요즘은요 제가요 택시 운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겨울 같은데 이제 귤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귤 같은 걸 주면 귤을 안 드세요. 왜 안 드시냐면 택시 기사가 거기다가 뭘 어떻게 탔는지 아이고. 의심스러워서 그냥 귤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귤을 그냥 내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들한테도 사탕을 주면 부모님들이 절레절레합니다. 왜 택시 기사님 왜 아이한테 사탕 주냐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좀 믿지 못하는 사이가 돼서 저도 택시 기사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약간 좀 그래요. 좀.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도 택시를 타본데 지금 미터기가 많이 네.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말 모양이 이렇게 그렇죠. 그거 예.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게 뭐죠? 네. 그래.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야 따가닥 그러니까. 야 10원 올라간다 20원. 그러게. 근데 지금은 이제 진행자님 지금은 이제 전자식 미터기로 바뀌어서요. M미터기라고 그래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그 미터기를 갖고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거 갖다가 아까 말미터기 네, 그거 가능했나 그거 보네요. 갖다가 뭐 그건 일부 기사님들이 뭐 조작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요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그거를 막 갖고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인공위성하고 GPS하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미터기를 갖고 장난을 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참 많은 얘기 참 재밌네요. 이럴 때 음악을 깔아야 되는데 네. 참 음악도 없이 네. 얘기를 딱 듣는 게 재밌긴 한데 네. 그럼 지금 개인 택시도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고 네. 또 하기정 TV 또 진행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유튜브도. 네. 그리고 지금 또 가요로 또 많은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엄청 바쁘신데 네네. 요즘에 쉴 새 없이 바쁘신 것 같아요. 네네. 모시기도 어렵게 모셨는데 네.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네, 요즘 뭐 똑같이 이제 시간 날 때는 또 이제 개인 택시 운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뭐 사실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애국 활동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인천 서구 경수동에서 네. 지금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이제 많이 장성을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경수동이 고향이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서 환경 봉사단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 단체 또 봉사 단체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인천 서구에 좀 제일 이슈가 어떤 소각장 문제. 네. 그다음에 우리 경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비닐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버릴 때 비닐을 좀 많이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비닐을 재활용하는 어떤 열분의 공공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은 이슈가 있어서 어떤 환경적인 일들을 좀 제가 환경 감시 활동, 그다음에 환경 정화 활동,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 수도권 매립지가 있잖아요. 쓰레기 그렇죠. 매립지. 네네네. 우리 경수동 같은 경우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서 많은 어떤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단체로 좀 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진행자님하고도 저하고도 또 많은 봉사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어떤 독거노인분들,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들, 그다음에 지역의 좀 어떤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많은 또 우리 회원분들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또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4월 달부터는 좀 본격적인 봉사 활동도 좀 시작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많은 또 택시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좀 또 해 나갈까 좀 생각 중입니다. 아이고, 좀 몸은 하나인데 네. 할 일이 너무 많으시고 좀 네네. 그래도 더 바쁘세요. 네. 앞으로도 몸 관리를 네. 특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래도 앞으로도 좋은 봉사 활동이나 네. 좋은 일 많이 하셔서 네. 존경받는 또 하기정 TV 대표적인 또 TV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택시를 또 네.
시작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아, 그러면 네. 그분들한테 네. 좀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있을까요? 먼저 택시를 만약에 내가 택시를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청취자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택시 자격증은요 국가 자격증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시를 하든지 안 하든지 왜냐면 추후에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고 있는데 택시 자격증 그렇게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꼭 취득을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내가 뭐 정년퇴직을 한다던가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내가 택시업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택시 자격증이 필요하니까요. 택시 자격증 꼭 취득을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디에 취업을 좀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완화가 돼 갔고요. 예전에는 뭐 회사 택시에서 무사고 3년이라든가 아니면 시내버스에서 아니면 뭐 관광버스라든가 영업용 운전직에서 무사고로 3년을 해야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지만 지금은 내가 운전면허증을 갖고 사고가 5년 동안 없었다. 그러면 개인 택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 문턱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그렇죠. 많은 여성분들이든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지금 개인 택시 쪽으로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럼 그만큼 문턱이 낮아졌으니까 하지만 거기서도 절차가 좀 까다롭겠죠. 네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강력 범죄자들은요 택시 운전 절대 못합니다. 택시 자격증 자체가 안 나와요. 예전에는 뭐 우리 뭐 범죄자를 쓴다, 뭐 전과자를 그렇죠. 쓴다 예. 이런 그런 말들이 얘기 있었죠. 많았는데 예. 지금은 그런 장치들이 있어서 많이 걸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이라고 그래갖고 네. 일반인 분들이 4박 5일 교육을 따로 받으셔야지만 개인 택시를 내가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개인 택시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개인 택시 하려고 이제 막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요. 지금은 개인 택시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개인 택시를 건강상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 개인 택시 못해 그렇게 해서 팔려고 내놓는 걸 그거를 내가 매입을 해서 개인 택시를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무사고 5년이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럼 이게 제가 또 그 추가적으로 택시를 시작한 절차가 있을까요? 여쭤보려고 했던데 네. 아마 그게 다 포함된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얘기는 네네.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렇죠. 제가 대략적인 부분만 얘기를 드린 거고요. 혹시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하기정 TV 그렇죠. 이렇게 예.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을 상세하게 겁니다. 나와 있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하기정 TV 들어가셔서 네.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말씀 잘하십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방송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베테랑이십니다 이 바닥에서.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네. 서구 FM의 또 공동체 라디오 네.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네. 라디오는 또 처음이시잖아요. 이렇게 방송하시고. 아닙니다. 근데 뭐 KBS 또 아니 그게 아니라 라디오는 몇 번 출연은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KBS 뭐 여러 매체 MBC 그다음에 뭐 채널 A 그다음에 이제 여러 방송에 출연들도 많이 했고요. 또 신문에도 또 많이 또 역시 깨알 자랑 좀 했습니다. 어쩐지 그냥 슬슬 진행이 잘 되어갔어요. 네. 인천에서는 또 인천에서 어떤 택시의 문제라든가 택시의 현황, 뭐 택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생기면 또 저한테 또 연락이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서구 FM은 제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대표님이 또 서구 공동체 라디오 출연 소감을 또 듣고 싶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니까요. 네. 정말 아담하고 또 우리 앞에 계신 또 우리 피디님, 또 너무나 또 이렇게 또 진행 멋지시죠? 네, 네. 멋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라디오. 저는 또 여기에 좀 애착이 가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제가 사는 서구 FM 라디오잖아요. 네네. 저도 서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 많은 60만이 넘는 거의 70만이 되는 우리 그렇죠. 서구 주민분들이 네. 우리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또 이렇게 구독도 해주시고 앞으로 아까 우리 진행자님이랑 내가 여기 오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지만 네네네, 그렇죠. 여기도 또 많은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들었는데 네. 우리 또 서구를 사랑하시는 인천 서구를 사랑하시는 많은 주민분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라디오 서구 FM을 청취를 해주셔야 우리 많은 주민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어떤 서구의 자랑들, 그다음에 서구 주민분들이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정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서구 FM 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보잘것없는 또 우리 하기정 별 TV 말씀을.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서구 FM, 우리 공동체, 우리 서구 FM 라디오 앞으로 더 많은 발전 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우리 하기정 TV도 서구 인천 서구 주민으로서 많은 또 홍보와 또 우리 채널에서도 또 특별하게 또 광고도 좀 할 때 좀 더 발전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수. 이럴 때 박수. 야 역시.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네. 청취자분들한테나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네. 덧붙여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공동체 라디오 우리 서구 FM 또 청취자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 많은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또 국민분들도 또 이렇게 라디오를 또 청취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는 제가 사실 뭐 다른 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어떤 택시 기사의 일원으로서,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직업이 또 택시 기사고, 그다음에 또 14년 차 택시 기사를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25만 명의 많은 또 택시 기사님들이 정말 성실하게 지금도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국민분들이 항상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 우리 택시 기사를 좀 잘못 바라보시고 이런 그런 게 좀 있는데, 야 택시 기사만 좀 변해, 택시 기사는 원래 그런 거야? 야 택시 기사는 나빠,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요 정말 우리 택시 기사님들도 많이 좀 변해야 된다. 그 변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14년 차 지금 택시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도 택시 기사지만 저도 뭐 술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약속이 있다 그러면 저도 내 택시가 아닌 다른 택시를 좀 많이 이용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택시 기사가 다른 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요. 야,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좀 많이 바뀌었네. 야, 많이 깨끗해지고, 많이 예의 바라지고, 정말 정확하게 가시고, 안전하게 가시고, 난폭 운전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우리 또 아까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술 먹으면 우리 택시 기사님 폭행하고, 네, 그렇죠. 쌍욕하고, 네네네. 반말하시고, 네.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우리 택시 기사님들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 택시를 이용하시는 우리 승객분들도, 국민분들도, 우리 택시 기사님들 어떻게 보면 아버님 같은 분, 아니면 또 어머님 같은 분, 아니면 내 친구, 아니면 내 형 같은 존재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족처럼 같이 그런 게 좀 변해 가야 서로가 어떤 택시 에티켓이 지켜져야 가요. 즐거운 택시 맞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내가 안전하게 택시를 탈 수 있고, 내가 저 택시 기사님을 믿고, 그다음에 우리 택시 기사님들도 우리 많은 승객분들을 정말 보다 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즐겁게 헤어지는 그런 대한민국 택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요. 좀 가족같이 서로들 좀 웃으면서 좀 서로가 좀 배려하는 그러게요. 그런 어떤 택시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야, 요즘엔 너무 이게 혼자 사신 분들 계시고 너무 매정해서 네. 옛날 정을 못 느끼겠어요. 네. 초코파이 하면 정인데 네. 그런 정이 참 많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네. 좀 안타깝기는 해요. 네. 네, 뭐 우리 하기정 TV부터라도 네. 뭐 우리 승객님들, 우리 많은 인천 시민분들, 더군다나 또 저는 이제 서구 쪽에서 일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또 서구 주민분들 항상 우리 택시에 타시게 되면 제가 뭐 많은 것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미소를 띠면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제 택시를 이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인사 드릴 테니까 저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좀 멋진 택시 기사로, 또 멋진 인천에 있는 개인 택시 기사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 그래서 또 명언을 또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또 아주 이게 명언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 속에 갖가지의 나무와 풀이 자라듯이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 나무에 따라 꽃과 열매가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저마다 특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작으나 크나 그대의 특성을 살리는 자신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참 프랑수와 드라 로슈프코 님이 말씀하신 명언인데요. 야, 참 재능을 또 자기도 모르는 재능을 뭐 이렇게 발산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재능을 또 찾아서 현재까지 또 꾸준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자기만의 또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맞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자기만의 재능들이 있으니까요. 그 재능을 잘 살려서 또 다른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고요. 우리 저 하기정 TV 또 대표님도 네. 재능이 많으시잖아요. 아유, 몰랐던 또 재능이 술술 나오고. 아닙니다. 뭐 제가 재능이랄 건 없고요. 저는 제가 아는 만큼 그다음에 네. 삶의 어떤 경험만큼 그만큼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그거 잘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제 소신은 네. 그렇습니다. 즐겁게 살자. 그다음에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네. 예, 그렇게 해서 항상 하루하루 정말 값지게 살자.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지영 대표님도 제 뭐 바쁜데 유튜브나 네. 라디오를 또 오늘 또 라디오 하다 보면 최대 투자이 또 늘어날 것 같은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후배고 하지만 네. 유튜브나 방송 쪽에서는 또 선배시다 보니까 네. 많은 걸 또 피드백도 받고 네. 응원을 받고 있어서 네. 항상 제가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고 네. 우리 또 하기정 또 대표님 때문에 또 재능 또 다른 재능 또 발산해서 네. 지금도 또 다르게 활동하고 있는데 네. 항상 매일매일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좀 오늘 또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네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까 보니까 서구 FM도 저 유튜브 채널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막 편집된 영상도 올라오고 제가 보니까 아까 잠깐 보니까 그런데 네. 우리 많은 우리 인천 서구 주민분들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보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네. 거기 검색하셔서 우리 인천 서구 주민분들이라면 꼭 한번 구독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추가적으로 이럴 때 또 박수. 와 참 제가 해야 되는 말을 또 역시 대신해 주셨는데요. 네네. 하여튼간 여기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오늘 방송이.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게요. 네, 또 오늘 너무 산뜻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네네네. 오늘 나와주신 거 참 감사하고요. 네네. 이 우리 서구 FM 공동체 라디오 다시 한번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흔쾌 승낙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 또 한마디 또 제가 또 드린다면 좋은 일은 함께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또 많은 또 행사 또 하기정 TV도 발전하시고 네. 또 우리 또 서구 FM도 공동체 라디오도 많은 응원 또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박방의 정오의 휴게소도 많은 사랑 해주세요. 네. 네. 네, 오늘 청취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 저희 오히려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빵디 또 다음 시간을 위해서 또 오늘은 또 물러가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하기정 TV.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안녕.